네, 2025년 8월 1일 이정훈입니다. 오늘 세간의 화제는 증권시장, 특히 코스피에서 3.9% 폭락한 게 무엇 때문이냐? 한미 간의 관세 협상 때문이냐? 아니면은 이재명 정권이 지금 부자 증세를 하면서 굉장히 노동자들한테 유리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죠. 이것 때문이냐? 논란이 일었습니다. 조선일보는 어떤 바보가 국장하겠느냐? 대한민국에서 투자를 하겠느냐? 폭발한 개미들, 국민청원 이런 제목으로 코스피가 증세 폭탄 때문에 3.9% 폭락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만, 제가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한미 관세 때문에 첫날은 뭔지 몰랐고 이제 오늘 딱 보니까 이게 한국한테 굉장히 부담이 되는구나 라고 해서 증시가 폭락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운 좋게 집권하자마자 코스피가 3,000을 넘었습니다. 3,200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5,000을 가겠다고 폼을 잡고 있는데 이렇게 폭락을 하니까 당황하고 있죠. 그래서 대주주 기준을 50억 보유에서 10억 보유로 낮추겠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부자 증세를 위해서 만들었던 법안을 재검토하겠다. 이러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흔들린 한우였습니다. 또 하나 오늘의 화제는 뭐였냐? 지난 겨울 이재명 대통령이 탄핵돼서 아직 파면되기 전까지 Stop the Steal이란 말이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계몽령에 동조한 친윤 계열의 사람들이 나와서 Stop the Steal을 외쳤습니다. 이거는 1차 집권을 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다음 선거에서 졌죠. 그리고 나서 자기가 표를 당했다, 도둑 맞아서 졌다라고 해서 그게 압축적으로 표현한 미국에서의 정치구호가 Stop the Steal, 도둑질을 멈춰라였는데, 이게 작년 선거에서 트럼프는 당선이 되고 거꾸로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정말 우스꽝스럽게 탄핵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Stop the Steal 하면서 계몽령에 동조한 사람들이 트럼프가 외쳤던 그 구호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때만 해도 트럼프가 한국의 구세주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작년에 있었던 총선에서 국힘당이 패하고 한 것들이 다 부정선거였다면서 Stop the Steal 들고 나왔는데 바로 오늘의 화제는 뭐였느냐? Electoral Success, 선거 성공. 트럼프가 이번에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전하면서 자기 SNS에다가 New President, 그거는 이재명을 얘기하는 거죠. On his electoral success, 선거 성공을 한 새 대통령. 그 다음에 앞에 동사는 Congrats, 축하한다. 선거 성공을 한 대통령을 새 대통령을 축하한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 전에 Stop the Steal이 나오고 할 때는 트럼프가 계몽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편인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이번에 관세, 그러고 나서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음에도 불구하고 G7 정상회담에서는 안 만나주고 뭐 축하한다는 전화도 안 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관세 타결하고 나니까 Congratulate the new president on his electoral success라고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선거에서 승리한 새 대통령을 축하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었는데,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선거에서 승리가 아닌 electoral success야. 선거에서 승리한, 선거 성공을 한, 뭐 부정을 하지 않은 성공한 새 대통령을 축하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또 한동안 말이 많았어요. 일단은 이재명한테 돈을 빼먹기 위해서 대통령이 된 거는 축하해줬지만은 네가 정식으로 공정한 선거로 당선된 게 아니라 electoral success, 선거에서 성공을 한 거구나. 그래서 어찌됐든 대통령이 됐구나. 이런 것이라면서 많은 지식인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Stop the Steal에서 electoral success로 바뀌는데 한 6개월이 시간이 걸렸네요. 오늘의 화제는 또 뭐였느냐? 이재명 대통령 책봉비가 $3,500다, $4,500다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되기 전까지 반미주의였죠. 그리고 재벌을 척결하겠다 그랬습니다. 족벌 재벌 체제를 없애겠다. 그럼 그가 대통령이 됐음에도 미국에서 시작한 관세 정책을 막아내지 못했었죠.
처음에는 상당히 자신 있는 거였지만 G7 가보니까 숨이 막히죠. 제가 한 번에 제 경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럭키드 마틴이나 보잉의 임원진들하고 둘러싸여서 회의하다가 영어도 딸리는 데다가 제가 키가 크지만은 몸무게도 딸리는 데다가 그들의 그 특유의 그거 제가 밀리는 걸 느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저보다 훨씬 왜소한 사람이에요. 그런 친구가 저 뭐 어디 가갖고 서양의 친구들하고 만나면 그들이 폴라이트하게 대해주면 모를까 거칠게 대하면 상당히 겁나죠. 격투기 선수 김동현 같은 선수가 아니라면 김동현도 사실은 UFC 가서 서양 친구들을 만나면 긴장합니다. 셉니다. 미국에 거친 거에 당하지 못해서 위성락 영어 잘한다고 보내고 자기는 뒤로 빠져있고 그 줄줄이 장관들 보내서 간신히 타협을 했습니다. 그 돌아온 구윤철 이하 또 산자부 장관 이하 최고의 선택을 한 게 아니라 최악의 사태를 막았다라고 대국민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선진국 중에서 우리만 더 센 관세를 부과받을 수 있었는데 그걸 면했다는 거죠. 그걸 면한 대신에 많은 대가를 치렀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오케이 했기 때문에 우리는 15% 관세를 부과받았지만은 대미 투자를 엄청나게 해야 되는 그것도 어디에 투자할지는 트럼프가 결정하는 거의 항복문서에 가까운 걸 합의하고 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다가 트럼프는 너 2주 안에 미국 와. 나 좀 만나갖고 이제 지금까지 관세 협상에서 얘기한 거는 MOU라고 할 수 있죠. 서로 양해각서처럼 서로 이제 이런 뜻이 있다는 걸 교환한 거고 이제 정상에 만나서 보다 확실한 합의를 하는 거고 보다 더 정확하게 하려면 양쪽 국회까지 비준하는 협정을 맺는 건데 협정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너 대통령 이재명 너 대통령이라니까 들어와서 이거대로 해? 안 하면 콱 이렇게 해서 이제 하고 나서 너 뉴 프레지던트 이네. 그런데 너는 정당한 방법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엘렉토럴 석세스 선거에서 성공한 뉴 프레지던트야. 이렇게 하면서 책봉을 해주는 거겠죠. 책봉비로 대한민국은 4,500억 달러, 4,000억 달러를 바치게 됐습니다. 이재명 물론 이재명이 아니라 이번에 뭐 김문수 후보가 당선됐더라도 역시 이런 과정에서는 맥을 추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처참하게 당했겠느냐. 대중국에 대해서 중국에 쉐쉐거리고 이렇게 살겠다고 하는 이재명이잖아요. 그런 자를 봤을 때 한번 군기를 딱 잡으려고 쑥 벗겨먹는 거잖아요. 미국은 쉽죠. 한국을 긁어먹으면 한국 민중들이 일어나서 이재명을 쫓아내니까 뭐 그렇게 하라고 한번 흔들어 보는 거죠. 아니면 이재명이 어쨌든 한국을 대표하니까 얼마나 내놓으려고 강탈해 가는 거지. 네, 아주 책봉비를 단단히 냈습니다. 일본보다 많이 냈고 제가 지금 늘 역사를 보면서 떠오르는 게 1980년 지금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대한민국의 전두환에 비하면 반의 반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80년에 집권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한국 경제가 어려웠어요. 박정희 죽고 나서 마이너스 경제를 가고 있었고 결국은 돈이 있어야 이걸 막는데 그때 모든 관료들은 전두환을 우습게 봤어. 그러니까 어떻게 풀면 되냐? 미국이 지원해 준다고 하면 되지. 그럼 미국이 돈이 있냐? 그건 잘 모르겠다. 일본이 돈이 있다. 아 그래? 그러면서 미국을 날아갑니다. 이거는 제가 연희동 가서 직접 들었던 얘기도 한데 그때 내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내가 뭐 알아? 근데 우리 경제는 어렵고 박 대통령 이후에 마이너스 성장이고 어떻게 풀어? 그랬더니 뭐 돈을 빌려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랬더니 미국 대통령하고 먼저 얘기를 해야만 제일 빠를 것이다. 그러길래 내가 미국 대통령을 아나? 그래서 내가 유병현 선배한테 미국 대사로 보내면서 어떡하든 미국 대통령 레이건 취임하면 제일 먼저 나를 좀 만나게 해주소 라고 했더니 한미연합사령부 루트로 유병현 대사가 뚫어졌죠. 그리고 날아간다고 딱 발표하니까 나를 우습게 보던 경제기관 관료들이 곽화, 박미시, 관철할 사항 그러면서 세부 사항으로 아주 그 디테일하게 무슨 사업에 뭐가 필요하고 뭐가 그걸 내가 다 비행기 타고 가면서 볼락하네 머리도 아프고 그래서 탁 덮어버리고 그런데 그래서 한 100억 달러쯤 빌리면 되나? 관료들이 그랬겠죠. 그리고 딱 레이건을 만나자마자 기분 좋게 이게 센 놈을 만날 때는요 내가 도저히 못 이기잖아요. 어떻게 즐겁게 하면 돼요. 그래서 유머러스 해야 돼요.
전두환 대통령 가자마자 뭐 막 그 특유의 그 양반이 그 떠나가는 전사가 노래도 부르고 뭐 하는데 그 특유의 그 뭐랄까 공감 능력이라 그걸 발휘하면서 나 뭐 한미 간에 어떻고 이렇게 하면서 그다음에 하는 말이 그거였다 그러잖아요. 지금 미국이 냉전을 맞아서 소련하고 첨예하게 다투고 있는데 또 우리는 북한하고 다투고 있는데 우리 뒤에 있는 미국 앞에 있는 일본은 국방비도 거의 안 쓰면서 돈 많이 벌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됐다. 근데 우리가 지금 너무 어려운데 일본이 우리한테 돈을 빌려주게 하면 우리 경제 일으켜서 우리 잘 살고 또 미국 무기 사서 안보도 강화하면 좋지 않겠냐. 이 제의를 하니까 슐츠하고 베이커 국방국무장관이 오케이 하면서 바로 돼가지고 미국 대통령이 한국 100억 달러 빌려주라고 그러잖아요. 일본이 그거 지금 따지면 일본이 이번에 5,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게 되는데 그거 이상으로 내놓으라는 얘기였죠. 그게 1980년 얘기니까 벌써 40년 전 얘기네요. 그거를 받아냅니다. 그 노신영 씨가 그때 외무부 장관인데 그거는 제가 노신영 씨는 직접 들었어요. 옛날 인터뷰할 때. 그래서 이렇게 전화하니까 일본 측에서는 고심고심하다가 하는 말이 한국 측 문서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뭐가 문제입니까? 그랬더니 0이 하나 더 붙은 것 같다. 100억 달러가 아니라 10억 달러 빌려달라고 하는 건데 실수로 0 하나 더 붙은. 그게 아니다라고 해갖고 결국은 미국이 지시하니까 일본이 나중에 60억 달러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 돈 가지고 뭐 합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전두환 대통령이 한국 경제를 일으키려면은 목표가 있어야 되니까 올림픽 유치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서 현대 정주영 회장하고 해서 올림픽을 딱 따내잖아요. 근데 그때까지는 박정희는 산업에 투자했는데 이 양반은 산업에 투자하는 걸 하지 않고 SOC 투자합니다. 박정희는 물론 SOC 했어. 고속도로 닦았지만 이 양반은 한강 정비 사업부터 해갖고 한강에 그 아주 강력한 뚝을 만들면서 강변도로 만들고 뭐 이렇게 도로 닦고 뭐 하다 보니까 그게 공장보다 더 많은 부를 창출해서 한국이 흑자 경제로 가는 걸 만들어냈잖아요. 딱 첫 바다에 전두환을 해낸 겁니다. 딱 첫 바다에 골로 간 게 이재명입니다. 자기가 이가 흔들거렸대잖아. 미국 사람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고민하느라고. 그러니까 문제 해결 능력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일렉토럴 석세스는 했는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을 리딩하기에는 능력과 실력이 아직은 부족한 사람이죠. 배신도 부족하고. 그런데다가 겁없이 자기 당을 동원해서 정부를 동원해서는 한국 경제의 부자 증세를 하겠다. 부자 증세 한다 그러면 미국이 한국 기업들 관세 때리겠다 그러는데 뭐하러 한국에서 기업을 해? 다 미국 가서 기업하지. 여긴 세금도 많은데. 그러면 한국 기업들 다 절로 떠나면 우리 일자리가 없잖아요. 나중에 대한민국에 있는 남은 노조단체들은 일자리 뺏어가지 말라고 데모해야 될지도 몰라요. 뭐 기업인들이 저기 가서 미국 사람 행사하고 살면 더 좋지 뭐. 지금 이렇게 만들었어. 그래서 뭐 방송상법과 동시에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오늘 다 통과시켰습니다. 법사위를. 법사위 통과하면 본회의만 통과하면 끝이죠.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러니까 오늘 주가가 폭락했는데 증권도 아까 말한 대로 대주주 기준을 낮춘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을 끌고 나가는 사람들은 어중이 떠중이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들이 아니라 그래도 공부하고 뭐 그들이 부정부패하고 뭔 능력이 있든 걔네들이 끌고 가는 겁니다. 근데 걔네들한테 많은 부담을 주면 그들도 안 하지 사람인데 뭐하러 이래요. 근데 거기서 반발하니까 지금 주식이 폭락했다. 조선일보는 과도한 세금 때문에 부자 증세 때문에 폭락했다지만은 이것 때문인지 아니면 과도한 책봉비를 납부한 때문인지 좀 애매합니다. 좀 더 두고 봐야 되죠. 이제 부자 증세 문제를 민주당이 알아채고 표 떨어질까봐 처리하겠다라고 나가는데 다른 것도 어떻게 처리할지. 지금 윤석열 때려잡고 뭐 자꾸 해봐야 윤석열 때려잡는 것 갖고는 이제 더 이상 표가 안 올라갑니다. 신천지하고 통일교 백날 때려잡아봐야 이것 때문에 민주당 지지율은 안 올라간다고. 이 경제를 살려내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북의 핵을 해결하지 못하면은 이거 안 돼요. 근데 이북에 대해서는 해결할 의지가 없더냐. 네타냐후는 미국한테 엎어지는 대신에 이란 핵 제거했잖아. 근데 우리는 훨씬 많은 거 갖다 바치면서도 북한 핵을 또 중국의 위협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못 찾았잖아요. 오히려 이번에 뭐 국민임명식이라고 하겠다고 큰소리 빵 쳤는데 그거 못하고 또는 그 언저리 광복절 업문절에 미국 가서 북한 상대해야 되니까 미국이 돈 더 내라 그러면 더 내는 제2의 책봉을 정치 책봉 받으러 가는 거겠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정가 4.5범이잖아요. 그 5개의 재판을 마음대로 세워버렸잖아요. 헌법을 판사들이 자기 마음대로 개헌을 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헌법을 바꿨다고요. 헌법 84조를 자기들이 개헌을 해가지고 마음대로 개헌을 해갖고 재판을 세웠습니다. 이런 불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약점 많은 대통령일수록 더 해야 되는데, 전두환 대통령은 자기가 간접선거로 됐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뛰었잖아. 근데 이자는 간접선거로 저 부정한 방법으로 돼서 그런지 오히려 더 뻔뻔하게 국내에서 나가다가 미국한테 박살난 거야. 관료들은 이번에 미국 가서 최악을 막았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들은요 목숨까지는 안 겁니다. 목숨을 걸고 독려했어야 할 사람은 이재명인데, 이재명은 이제 겁이 나서 못 나섰잖아요. 뒤에 숨었고. 이제 미국 대통령 만나러 가면 갔다 오면 좀 힘들 겁니다. 옛날 뭐 박근혜도 미국 한번 갔다 오게 되면은 감기 걸리고 그랬었는데 힘들 겁니다. 상당히 힘들 겁니다. 무슨 말을 할지, 영어도 못 알아듣지, 분위기도 다르지, 자기는 고립돼 있지. 자, 스탑 더 스틸에서 엘렉토럴 석세스로 가는데 대한민국은 4천억 달러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런데도 이 대한민국 좌파들은 가만히 있습니다. 지금쯤 전농은 트랙터를 몰고 남태령을 넘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있는 용산으로 진격해야 됩니다. 그리고 민노총은 광화문에 모여서 8월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임명실을 가지기 그걸 막기 위해서 대한민국 경제를 절단내냐라고 하면서 광화문 투쟁에 들어가야 됩니다. 안 하죠. 그러니까 제가 전농이나 이런 민노총 같은 단체들이 다 대한민국을 위한 단체가 아니라고 보는 거야. 이익단체가 아니라 정치단체라고 보는 거야. 오히려 북쪽하고 가까운 단체. 실제로 민노총에는 북한하고 통하는 간부들이 있었고. 자, 우리가 지금 분명히 봐야 되는 거는, 만약에 이러한 결과를 보수 정권이 당했으면 지금 광화문, 서울, 천지는 데모로 덮였을 겁니다. 근데 조용하잖아. 이제 진짜 우리 좌파 속가냅시다. 그리고 이재명처럼 실력 없는 사람은 본인이 열심히 해서 바꾸던지, 근데 바꾸기에는 민주당 내 세력이 너무 바꾸기가 어려운 구조죠. 아니면 빨리 내려오게 해야 됩니다. Stop the Steal에서 Electoral Success 책봉을 보면서 대한민국은 좌파가 장악했지만 참 슬픈 나라가 돼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